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 네, 오늘은 장 마감까지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현덕이 덕분에. 시간입니다. 현덕이 덕분에를 찾으신 분들 많았어요, 오늘도. 네, 나는 이 시간이 제일 좋다. 네. 최현덕 매니저를 기다리신 분도 계신데 감사합니다.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혹시 더 기다리셨을 수도 있어요. 네. 저희가 매일같이 종목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PSK부터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예, PSK도 제가 이제 엊그제 바로 이제 지난주 마지막 패장이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네. 실제로 IT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못 가고 있는 종목들을 좀 골라본다면은 여러분도 그 전에 올랐던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PSK 같은 경우도 지금은 강보합권에 있습니다만은 오늘 장중기 좀 올라갔다 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앞전에 매물이 있다 보니까는 매물 소화 과정에 있어서 오늘 올라갔다 지금 보합권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안에는 좀 시세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려보고 싶고 PSK가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명분만 확실하다면은 이런 종목을 그냥 갖고 있을 때, 보유했을 때 기다리는 것이 가장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PSK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PR 스트립 장비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제작 공정에 있어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그 공정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PR 스트립 고성능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국내에서 이제 그 가장 많은 매출을 시장 점유율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PSK고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올라간 이유가 디램 값의 상승, 그다음에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 그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또 한 번 커지는 5G 장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의 어떤 그 자동차 반도체의 수요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데. 실제로 PSK는 디램이나 낸드, 파운드리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봤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 연도죠. 21년도에 주요 고객사인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 매출만 본다 하더라도요. 지금 240K 수준의 수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이 주가 자체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은 뻔한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보유하셔갖고요. 편안히 갖고 있다면 좋겠다. 목표 주가 1차 목표가 44,000원이니까요. 편하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고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어제 말씀드렸던 삼화전기가 조금 올라서다가 지금은 이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뭐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중요 저항선을 한 방에 돌파하는 그런 거래가 나온 자리였고요. 오늘은 한번 올랐기 때문에 살짝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오른 자리에서 음봉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정이라는 것은 기간도 흘러가면서 가격적으로 좀 내려오는 거 말하는데 지금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조정인데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이런 종목들의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붙기 시작했을 때 가장 세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MLCC의 수요는 뭐 정말 크게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MLCC 공급에 대해서 공급 대란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MLCC 관련 진짜 많이 올라간 게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삼화전기는 제가 뭐 1차 목표가를 25,000원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차 목표가 28,000원까지도 좀 쉽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삼화전기도 좀 편하게 보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MLCC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는데요. 관련주들 뭐 삼성전기, 삼화전기, 삼화콘덴서, 대주전자재로 다양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네. 오늘은 현덕이 덕분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요, 부동산이고요. 4주 동안 30% 수익을 내겠다. 네. 이 부동산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왜 부동산 키워드를 꼽았을까요? 네, 사실 뭐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네. 수익 많이 났겠죠. 네, 주식만큼 수익이 났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주택 관련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것도 좀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번 연도에 이 문재인 정권에서 좀 확실하게 들어가야 될 정책이 또 주택 정책이거든요. 주택 공급이 있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도 좀 세게 들어갈 거고 강하게 들어갈 것이고 또 관련주들 본다면은 주가는 아직까지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 수익률 30% 잡아봤고요. 네. 워낙에 건설주 같은 경우는
그 조그만 종목들이 없어요. 시가총이 좀 크다 보니까는 네. 사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넉넉 잡아 사주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일주일 정도 잡았는데 또 못 가면 뭐 안 간다 뭐라 하실까봐 네. 넉넉 잡아 사주 동안 30%. 어제 같은 경우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제가 6개월 잡고 50% 잡았잖아요. 네네. 충분히 가고 있는 거니까 이 주택 관련 종목 중에서 30%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이라는 키워드 갖고 오셨고요. 실제로 오늘 또 건설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저희 관련 뉴스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현영 매니저가 꼽은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적 주택 방안 신속히 마련이네요. 네. 야, 역시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잘 안 움직이던 부서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은 뭐 바로바로 움직이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게 바로 주택 공급입니다. 일단은 주거 안정이나 주택 공급을 강조했고, 지금 정부가 사실 좀 실패한 게 있다면은 부동산 정책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완전 실패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좀 잡아두고 가야 말썽이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첫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을 좀 강조하셨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국토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연휴 전에 주택 공급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가 지금 한 달 정도 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전에 어떤 주택 공급에 대한 그 발표가 나올 것이고 그런 기대감에 벌써부터 주택과 관련된 건설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최근에 대형주들, 그러니까 뭐 해운주, 철강주 많이 올라서고 있는데 많이 못 움직인 종목들이 건설주이기 때문에 건설주가 올라왔을 때 우리 시장의 모든 대형주가 올라오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고 다음 뉴스를 좀 보도록 하죠. 실제로 이제 2020년도 주택사업과 도시정비 결산을 했을 때 건설사가요. 정부 규제로 예상 밖의 특수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건설사들이 이 도시정비 사업하고 주택 사업에 있어서 호황을 누렸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시행사에서 실제로 이제 좀 시공사 선정 좀 서둘렀고 그러다 보니까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년에 가져올 수 있는 수주도 이번 연도에 가져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다 보니까 서둘렀다. 그래서 이런 주택 공급하는 기업들의 수주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실적이 더 좋아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중견사도 일정 클럽에 가입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택 관련된 건설사들의 수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하나 좀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올해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담긴 그런 뉴스인데 실제로 작년 초보다 3만 7천 가구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월 물량만 지금 4만 구가 넘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연도에 이 신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정책을 고려했을 때 재개발, 재건축 규제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그대로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주택 공급이 좀 활발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제 여권에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그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의 재건축을 너무 묶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음 달이면 이제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거 그 4월 달이죠. 4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 어떤 그 서울에 대한 주택 공급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또 부동산을 잡기 위한 그런 정책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주택 공급은 핵심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정책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세게 들어갈 수 있는 정책주이고 또 가장 많이 올라가지 못한 그런 대형주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 방송에서도 부동산 뭐 이렇게 이야기해 네네. 주신 분도 있는데 하나의 시장 트렌드를 또 저희가 가져가기 위해서 오늘 부동산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네. 대형주라고 힌트를 살짝 주셨거든요. 네네. 어떤 종목이죠, 한덕기 덕분에? 네, 주택과 가장 관련이 깊은 정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이 좀 꽤 나오고 있고 네. 최근에 고점을 좀 돌파한 모습인데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을 보시면 주택과 관련이 좀 크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했을 때,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이 청약률 같은 경우도 좀 기록적인 청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부장 같은 경우도 급격히 줄어든 모습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주택 중심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가장 여기에 많이 노출된 종목이 바로 현대산업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현대산업개발의 그 분양 물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 도표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6,400만 세대밖에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작년이죠. 2020년도. 2019년도 비해서 막대 그래프가 2개 이상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5만 세대를 분양하게 되면서 2019년도에 6,400세대보다도 거의 1.5배 넘게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에 주가가 높았을 때는 이렇게 분양 물량이 많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연하게 2018년도, 19년도 뛰면서 주가의 하락이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020년부터 공급 물량이 늘면서 2021년도는 작년이죠. 작년보다 더 많은 공급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실제로 외주주택 매출 같은 경우도 이 YOY 기준으로 이 11%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 이번 연도에 진행하는 그 주택 사업을 좀 보게 되면은 5개의 사업지가 있거든요. 지금 개발하는 곳인데 대전에 아이파크 시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통 아이파크 캐슬, 반정 아이파크 캐슬, 울산 태화강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서울을 비롯한 이 개발 예정지를 좀 보게 된다면은 광운대 역세권도 있고요. 서울에 유명하죠. 용산 철도병원 부지 개발도 있고, 공릉 역세권 개발도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의 발언을 보게 되면은 역세권 위주로 개발해라 이런 주문을 아마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역세권 위주로 개발하는 주문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개발 예정으로 보고 있는 곳이 용산이나 공릉 쪽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도 가장 맞게 떨어지는 그런 정책을 실제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 좀 본다면은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걸 인센티브로 볼 수가 있냐면은 실제로 사업지에서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건설사에 있어서는 용적률 상향되는 것이 인센티브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겠고 향후에 공급되는 유휴부지까지 어떤 선정됐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또 주택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고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2023년도에 공급되거든요. 그동안은 어떤 유휴부지라든가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로 본다면은 아마도 2023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이런 개발 쪽의 소식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주택 관련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다음 달에 발표하는 그런 걸 본다면은 그런 기대감이라도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달 동안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단기 차트를 보게 되면요. 역시나 단기적으로 본다면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12,000 대비해서 지금 뭐 25,000원까지 왔으니까는 저점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9월 달에 한번 치고 올라갔던 모습이 있었죠. 요때 매물이 있는데 거래량을 보시면 최근에 그때 거래량을 더 동반하는 더 큰 거래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매물을 소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바로 지난달 말쯤이죠. 지난달 말에 있었던 이 구간의 물량을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대형 거래가 들어오면서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매물 소화가 됐기 때문에 위로는 굉장히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장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년짜리 차트를 한번 좀 보게 되면은 과거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모습이거든요. 72,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은 27,000원대니까는 과거와 비교해 본다면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차트 잠깐 막대 그래프를 보여드렸었는데 2016년, 15년 그때는 주택 공급이 많다 보니까는 주가가 높았었고 주택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내려온 건데요. 아까 제가 2020년도 주택 공급 하나 말씀드렸고 2021년도 이번 연도는 더 많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거 본다면은 어떤 정책을 떠나서라도 작년의 실적과 이번 연도 실적을 봤을 때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정책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은 더 크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31,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26,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31,000원, 이제 4주라는 기간 주셨고요. 네. 2차 목표 주가는 35,000원 제시했습니다.
또 이외에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 듣고 싶어 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알루코가 조정을 받고서 오늘 다시 그렇죠,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알루코가 궁금하다라고 해주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4시 반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몇 개 종목들 공개해드렸는데 오늘 잘 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시간에는 종목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올라가는 종목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 오셔가지고 어떻게 수익 나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이번 주에 올라갈 종목 또 말씀드릴 거니까 4시 반 무료 방송에 꼭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현덕이 덕분에 최현덕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방법 하나, 인터넷 검색창에 MBN 코드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최현덕 무료방송을 클릭하세요. 둘,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를 입력하고 내용에 최현덕이라고 써서 전송해주세요. 접속할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